건설유통위원회 허식위원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 인권, 독립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의 35만여 유치원, 초, 중, 고학생들의 학업 증진과 인성 향양,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 향유를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3만여 교육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국사교과서에 대해서 일問일답으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우리나라 역사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백서를 넘겨주셨어요. 이게 2013년 6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2년 6개월 동안 했었는데, 여기 활동 성과를 보면은 9가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첫째가 일본의 역사 왜곡이 특히 우리 상고사 및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역사 왜곡이 상고사하고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가 광개토 대왕릉비에 대한 비문이 왜곡되어 있고 임나 일본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밝혀냈고요. 세 번째로는 식민사관 극복 등 역사 왜곡 대응, 연구 과제 진행, 연구 인프라를 강화했고, 네 번째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다양한 자료 및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다섯 번째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 방식,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고, 여섯 번째는 대일 항쟁기 강제징용 피해 조사 및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했으며, 일곱째로는 역사 연구기관들의 문제점들의 시정을 조치했으며, 여덟째는 해외에서의 역사 왜곡 대응에 대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약탈문화재 재환수 운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활동 사례를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진실성을 회복하고 역사를 수호했다.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중국사라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밝혀냈고, 국책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이 국가 예산 50억을 투입했는데 하여 역사 지도 편찬 사업 결과물을 생산했으나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 지도를 답습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상황을 시정을 조치했다. 그다음에 일자하에서 조선사 편소회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사 통제를 통해 편찬된 조선사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그래서 조선사에 대한 해체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과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까지 역사 왜곡의 편향성이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각종 역사 왜곡의 논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관을 알리는 하버드대 출판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요구했고, 여기를 보면 한사군이 한반도 설에 있다, 이런 한반도에 있다는 이런 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교재로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공정의 조정에 동조하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홈페이지가 문제가 있고, 한사군의 위치가 현재 평양 근처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일 공동역사연구위원회에서는 임나 일본 본부서를 주장을 하고 있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조작된 것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부와 외교부를 포함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이버 외교사를 다닌 반크, 그래서 여기는 동해를 우리 동해로 표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해야겠죠. 이걸 격려했고, 그래서 여기 조선사 편수회를 보시면요, 1925년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인 어용 역사가들과 친일 부역자들 동원해서 왜곡된 조선 역사를 편술하기 위해서 조선통독부 부설로 설치한 조선사 연구기관인데, 여기에 이병도, 송숙하는 분이 속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해방한 뒤에 이병도는 서울대 교수로, 신석호는 고려대 교수 재직해서 이들을 의해 가지고 이들의 제자들이 편향적인 역사 왜곡을 주도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토론했던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독도에 대한 포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야제국하고 인나 일본부에 대해서도 이제 공청회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신문에 보면은 조선일보인데 일제가 한민족을 말살했다 해서 새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서, 역사서를 특히나 고대사, 장고사 쪽에 대한 사설을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이 불태우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일본의 천황 군가에 일본 왕의 국내에 아마 보관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를 보면 이제 이게 미국 역사서예요. 여기에 보면 세계사라고 해가지고 월드 히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국의 한나라 BC 서기 전에 있던 한나라에 대한 영토가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반도의 한강 이북까지도 그려져 있고 영토로 중국의 영토로 그려져 있고 한반도 땅에 국가 이름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말했죠.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분명한 망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사학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주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 왜곡을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시진핑의 망언에 대해서 치그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송호정이라는 분이 쓴 단군 만들어주신 어여시 지금 단기 예래서 뭐 몇 년 이렇게 하고 또 배달민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고 이러는데 이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뭐 단군도 단기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졌다 신화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제 한사군의 위치 이렇게 되는데 한사군은 만들어진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6세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칠라가 팽창했는데 여기 보면 독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역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들어진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에 관한 논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북아 역사 재단이 질타를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문에 난 대로 이제 방크 외교사단이 동해를 표시하는 활동을 했다. 재팬 C가 아니고 동해 이스트 C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천문 역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천문 역사학이라는 것은 천문학을 역사하고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천문 역사는 예를 들어서 일식이라든가 월식이라든가 해성 관측이라든가 천체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혹은 각종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그 기록에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기에 스텔라리움, 그다음에 스타리나이트, 셀레스티아, 그다음에 나사의 스카이뷰, 그다음에 히스토리컬 솔라 에클립스 데이터베이스란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천문 현상을 검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보면 천문 천체 역사적 계산이 가능한 단군 조선 시대 때의 단군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실은 이게 나라 이름이 조선입니다. 조선. 근데 이제 현재 이조 때 조선이 나오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있고 원래 이름은 단군 조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단군선의 천문 현상 기록을 보면은 일식도 있고 그다음에 5가지 행성이 쭉 일렬로 돼 있어요. 루라는 별자리에 모여서 있는 거다. 그런 것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많이 썰물 밀물에 대한 것도 지켜지는데 이런 내용들은 단기고사나 혹은 단군 세기에 있는 역사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BC 1734년 7월 달에 나타났던 오성취루 5가지의 별이 쭉 일렬로 있었다.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컴퓨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17제 여울 당군 때 20년인데 이때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달이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화성, 수성, 토성, 목성, 금성이 쭉 이렇게 5가지의 별이 쭉 있는 것, 행성이 쭉 있는 걸 딱 늘어서 있는 거 보여줬죠.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 해가지고 스텔라리움에서 보면은 여기에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달이 있고 화성이 있고 수성, 토성, 목성, 금성, 그 밑에 이제 태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천축 관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해가지고 관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식에 대한 기록을 봤더니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일식의 관측지는 한반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 일식의 최적 관측지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 우측에 있는 것인데 여기 그림이 잘 안 나올 수만 이렇게 보시면 고구려는 몽고하고 만주로 돼 있고요. 백제는 발해만입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있고 신라의 상대는 중국 양자강에 있어서 양자강. 그다음에 신라 하대는 이제 와서 500년이죠. 500년 이후 때는 신라 하대는 이제 와서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 전체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마에 대한 것도 있어요. 장마도 보면은 중국 양자간 유역은 음력 4월이나 5월에 있다는데 한반도 같은 음력 6월 7일인데 신라의 경우에는 서기 500년 이전에는 음력 4월 5월에 장마가 있었다. 백제도 5월 6월, 고구려도 5월 8월.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가 다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에서의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서기도 보면은 일본 서기의 일찍 관측지는 일본이가 아니고 필리핀에서 남중국 해상이다 이겁니다. 필리핀의 남중국 해상. 이래서 이걸 볼 때 우리 고대사가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현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때 보면은 이게 잘 보이죠. 이게 붉은 안마입니다. 붉은 안마. 그래서 저 티셔츠라든가 했었는데 이 붉은 안마는 치우천왕이라는 것으로 배달국의 14대 천왕입니다. 불관왕은 배달 14국 신우초하나께서 투구를 쓴 모습인데 이 그 중국에 가 보면 이 치우천왕하고 그다음에 건원이라는 뭐 황제 그다음에 또 뭐 이제 다른 뭐 세 분을 갖다 모신 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우천왕도 중국 거다, 중국의 조상이다 이렇게 왜곡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동이족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불패의 군신이자 병법의 비자로 돼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치우천왕을 굉장히 모시고 있어요. 그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홍산 문명이라 가지고 여기서 유한 문명이라 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요령 반도 그다음에 발해만 쪽에 홍산 문명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동이족의 문명이다.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동이족의 문명이다 해가지고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시면 되시고 그래서 결국엔 보면은 우리나라는 환국, 그다음에 배달국, 조선국, 그다음에 북부요, 고구려, 대진 발해를 갖다가 그 중국 사람들이 낮게 보여가지고 발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대진국이라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신라하고 같이 대진하고 통일신라하고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좀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10번째로 이제 통일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절 보면은 중국의 역사 연도표하고 한국의 역사 연도인데 그 환국이 있어요. 이것이 BC 7197년에 만들어졌고 배달국은 BC 3898년, 그다음에 고조선은 BC 2330년에 건국되고 건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방. 건국은 한 나라지만 건방은 연방처럼 미국처럼 연방인데 건방이라고 쓰는데 고조선은 연방국입니다. 고조선의 연방으로 나고 분명히 사서에 나왔는데 이것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환국이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조선의 배달국. 그다음에 수메르 서양에 있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런 것들이 다 수메르 문명이었는데 역시 이것도 환국에 의해 가지고 퍼져나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동방의 동유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황하 문명이 그 뒤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북방의 유목 문명들이 있고 아메리카, 인디언 문명이 나갔다는 것들이 이것이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고조선도 세 개로 해서 우리가 삼한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번한, 진한, 마한 이것이 다 중국 대륙에 있었고 이것은 고조선이 세 개의 국으로 나눠서 여기에 한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 다음에는 북부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잘 아시겠지만 고구려의 이거 지조가 이제 고주몽인데 그의 선조는 이제 해머수, 그다음에 또 해머수의 증손자 해머수의 아들인 고진의 증손자가 고주몽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류 백제, 온조 백제의 시조들도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요격된 한국사에 대한 복원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북쪽에 이제 산동반도 쪽으로 황하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회수가 있고 그 밑에 양자강이 쭉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레만 쪽에서는 백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요소 경략서라고 해가지고 백제가 있었고요. 그 북쪽에 이제 고구려가 더 있었던 거. 지금 몽고까지도 고구려 저기 그 영토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양자강 밑으로 이제 신라가 있었고 대만 밑에 가지고 저희가 왜라고 표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대사가 완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오대산이라든가 그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고 청주, 제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다 옛날에는 이제 이 중국에 지금 현재도 지금 중국의 이름이 지명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대산이니 뭐 이렇게 진주니 광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어쨌든 뭔가 역사 단절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준 것이 바로 이게 그 청나라가 자기네 역사를 갖다 만든 것이 흠정, 만주, 원류고란 겁니다. 이 상건, 하건으로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신라의 강력이 현재의 길림성, 요양성의 천령 및 개원 일대까지 이르렀고 백제의 강력도 마찬가지로 요양성 쪽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준 것이 가장 근대 그 청나라에서 만들어진 청나라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혀 깡그리 무시하고 전혀 그 반영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제학 교과서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측에 이제 기록서들을 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이런 정도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사설도 이렇게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삼국이 기록된 내용 중국의 사설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이제 환단고기입니다. 이 환단고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삼성기가 있고 단군색이 있고 북부역이 태백이 쌓여가지고 5가지 사설로 돼 있어요. 삼성기는 상하로 돼 있어가지고 5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삼성기에 보면은 한국사의 국통 맥을 세우는 근간이 되면서 7세 7분의 환인 천재가 있었고 18분의 환웅 천재가 있었어요. 천왕이 있었어요. 이것은 환국 그다음에 환웅이라는 것은 배달국이죠. 그래서 이 한문화의 원형이 환 밝다는 뜻의 환입니다. 이게 밝혀졌고 단군세기도 보면은 고조선의 2096년의 고조선 역사를 고스란히 해서 47세 47분의 단군이 이제 단군은 이제 하나의 왕 같은 그런 용어입니다. 단군에 대한 통치 역사 써 있는 것이 단군세기가 돼 있고 그래서 하만 건강해 있고 북부역에도 아주 북부에 대한 그 기록이 있고 태백일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상고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참고사항으로 하늘의 세계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고대사를 밝힌 게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대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과서를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동아출판사에도 12쪽, 미래이라는 책에도 19쪽, 14쪽, 11쪽 해가지고 15쪽이 안 넘어요. 이 고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구, 배달구, 고조선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을 한번 살펴보면은 태평양 전쟁 3개 해전이 있어요. 진주만 습벽, 미드웨이 해전, 필리핀 해전 있을 때 미국하고 일본의 항공모함 수를 잠깐 비교해 보면 진주만 습벽 때 그 미국은 전체 수가 7개였고 일본 10개였어요. 항공모함이. 참전한 게 6대 항공모함 갖고 일본이 그 진주만 습격했고요. 미드웨이 때도 4대, 그다음에 필리핀 해전 때는 9대 항공모함 갖고 미국과 일본이 그 태평양에 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병력도 보면 일본군이 지금 총 460만 명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를 갖다 현재 거에 대한 부분, 현대사 부분을 갖다 서술한 것들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것은 이제 한국학력평가원 쪽에서 제대로 돼 있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했다는 건 그 전체적인 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현재 있는 교과서 외에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온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와 1, 2권,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교육학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우리 이상돈 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식민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의 관점에서 또 세계사적인 시각을 가진 역사관은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라고 교과서가 되어 있는데 이걸 국사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본사, 세계사처럼 무슨 한국사가 제3의 것처럼 봐여지는데 국사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올해가 단기로 몇 년인지, 그다음에 아까 그 배달국 개천한 지, 이게 신시 개천이라는 신시 개천한 지 몇 년인지, 그다음에 그 환국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인지 아셔요? 예, 단기로는 2333년을 더하면 되니까 4357년으로 알고 있고요. 네. 신시계천과 환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시 배달국이 만들어진 지는 3897년이고, 그다음에 서기전, 그다음에 한기는 7190년, 다 서기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024년 하면은 신시 개천한 지 5920년이고 환국이 개천한 지 9221년 됐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오래된 낙서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올바른 국사교육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교과서 그 선택 권한은 이제 법상 학교장에게 있고요. 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존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마 적절한 올바른 교과서를 가장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추천 도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지가 있습니까? 검인정이 통과된 교과서는 모두 다 이제 동등한 가치가 있는 교과서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학교 구성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상돈 교육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성원 교육감님께서 읽고 쓰고 걷기 캠페인 광고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사를 가르치는데 더욱